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볼 텐데요. 공통된 대표 공약은 역시나 부동산 공급책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에선 기후위기와 쓰레기 대란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도 오늘 뉴스라이브를 통해 만나봅니다.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내일부터 서울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10월 말까지 18세 이상 시민 70% 접종 완료가 목표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4명의 후보가 경쟁 중인 가운데 부동산 공급 등 4후보의 주요 공약 살펴봅니다. 환경단체에선 서울시장 후보들이 하나같이 부동산 공약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5가지 환경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성북 5구역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지난 밤 사이 국내 신규 확진자는 4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개학을 앞두고 강화된 어린이집 방역 수칙을 시행하기로 밝혔는데요. 한편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두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로의 운송이 시작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국내 코로나19 발생 동향부터 전해주시죠. 네,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396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88,5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581명입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22명으로 일주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순천향대병원과 영등포구 의료기관과 양천구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어제 개학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강화된 어린이집 방역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2월부터 보육 교직원과 긴급보육 이용아동,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와 함께 방역소독기나 열화상 카메라 등 16억 원에 달하는 방역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하루 보육 시간대별로 방역 지침을 세분화하고 평소 등원할 때만 실시하던 발열 검사를 점심 식사 이후에 한 번 더 실시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오늘부터 100인 이상 규모인 어린이집 200여 개소에 자치구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주협 기자, 드디어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전국으로 백신이 옮겨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도 이천물류센터로 옮겨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로 운송되고 있는데요. 이번 백신은 78만 5천 명분으로 접종을 희망한 전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만 65세 미만인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주에서 12주 간격으로 개인당 2번 접종해야 하는데요.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살피기 위해 15분에서 30분 정도 대기하면서 증세를 살펴야 합니다. 접종 부위의 붓기나 통증, 미열이나 메스꺼움처럼 일반적으로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보통 3일 이내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협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서울시가 내일부터 실시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요양시설을 시작으로 2단계는 노인, 3단계는 일반인 순으로 접종한다는 계획인데요. 10월 말까지 서울시민 70%의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 서울시가 접종 대상을 중증도와 위험도 등을 고려해 3단계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먼저 1단계는 서울 시내 요양병원 137곳과 요양시설 277곳이 대상입니다. 이곳에 만 65세 미만의 입원 입소자, 종사자 등 22,615명으로 26일부터 다음 달까지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은 백신 직송을 통해 자체 접종하도록 하고 요양시설은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소 방문 접종팀이 찾아가거나 또 시설별로 의사 등을 통해서 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입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접종이 이뤄지며 전체 접종 대상자의 30.5%인 185만 명이 해당합니다. 1단계에서 제외된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장애인 노숙인 시설도 해당됩니다. 7월부터 10월 사이 이뤄지는 3단계 접종은 성인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군인, 경찰, 소방 종사자, 그리고 그 외 시민들까지 확대됩니다. 전체 접종 대상자의 67.8%가 3단계 접종에 해당됩니다. 원활한 접종을 위해 서울시는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 방문 접종 등 3가지 방법으로 접종을 실시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예방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접종센터 29곳입니다. 자치구별로 한개소를 기준으로 설치하되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강남, 강서, 노원, 송파 4개구는 한개소씩 추가 설치해 지역별 병목 현상을 예방하겠습니다. 서울시는 7월까지 25개 자치구에 지역접종센터를 모두 설치하고 집 근처 위탁 의료기관도 6월까지 3,500곳을 확보한다는 계획.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를 대비하기 위한 자치구별 핫라인 설치와 전담 콜센터에 전문 간호사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4명의 후보 가운데 먼저 오신환 후보의 핵심 공약은 환매 조건부 반반 아파트 공급입니다. 서울시가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환매할 때 매매 차익의 절반을 보장하는 내용인데요. 오 후보는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전세 난민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개인 체인저 오신환. 오신환 후보는 자신이 개인 체인저라 자처하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판을 바꾸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무주택 서민과 전세 난민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주거 사다리를 놓는 일을 꼽았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오 후보는 환매 조건부 반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시에 환매할 경우 매매 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반반 아파트를 통해서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자산 축적과 주거 안정의 기회를 드리는 그런 따뜻한 시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핵심 공약은 청년수당 지급입니다. 일자리를 잃고 실업수당도 끊긴 청년들에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월 54만 5천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재난지원금 5천억 원을 포함해 3조 7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또 실업수당도 끊긴 분들에 한해서 54만 5천 원까지 캡을 씌워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불어 오 후보는 서울시를 입체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도로와 철도, 자원순환시설 등의 인프라를 지하로 밀어넣고 지상 공간의 주거와 업무, 공원과 문화시설로 재구성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비강남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땅값이 비싸 재개발 엄두를 못 내는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계속해서 오세훈 후보의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 후보는 공약을 통해 5년간 서울의 주택 3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3대 서울경제축으로 오는 2025년엔 서울경제 500조 시대를 열겠다고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스피드 주택 공급 2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5년간 서울에 주택 3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정상화로 18만 5천 호, 장기 전세주택을 업그레이드한 상상주택 7만 호, 모아주택 제도를 활용한 3만 호 등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재건축, 재개발 원하시는 단지는 다 사업에 착수하셔서 패스트 트랙을 만들 겁니다. 오 후보는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의 IT와 BT, NT와 GT 산업 거점뿐만 아니라 금천구 쥐밸리의 IT, 서초 강남의 AI, 동대문 홍릉의 BT 산업 거점은 서울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용산 역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5대 거점으로 구축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3대 서울 경제축을 완성해 오는 2025년에 서울경제 500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 후보는 서울형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 단위의 규제 개혁으로 공급자 중심의 규제 관료주의와 단절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을 제가 발표했던 그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런 서울시의 보물창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빠져 있어서 거기에 중점이 첫째 두어졌던 공약이고요. 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을 하든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그날 강조를 했고요. 서울에서만큼은 산업 규제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 밝혔고요. 이외에도 오 후보는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과 어려운 분들일수록 많이 돕자는 취지의 안심소득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계속해서 나경원 후보입니다. 나 후보는 결혼하면 4,500만 원, 출산을 해도 4,500만 원의 혜택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관심을 모은 바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6조 원의 기금을 설치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숨통 트임론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결혼하면 4,500만 원, 출산해도 4,500만 원. 여기에 초기 대출 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하는 금액인 2,700만 원까지 최대 1억 1,70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나경원 후보가 토지 임대부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내놓은 공약입니다. 해당 공약은 타 후보들이 돈 퍼주기라며 나경영이라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지만 나경원 후보는 돈 퍼주기가 아니라 꿈 펴주기라며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건 뭐냐? 민간 분양 아파트도 사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사다리를 두텁게 놔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받으면 1억 1,700의 이자 지원. 숨통 트임론도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6조 원 규모의 숨통 트임론 기금을 설치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1%의 저리로 대출하는 내용입니다. 나 후보는 6조 원의 기금 마련 방안으로 서울시 순세계 잉여금만 해도 2조 5천억 원이 되고 이를 기본으로 해서 재정 다이어트를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 설명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만 해도 2조 5천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 재정 다이어트를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 나경원 후보는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50% 감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 해제, 신촌 문화예술 클러스터, 노원 IT 창업 클러스터 조성 등입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민간 40만 호, 공공임대 20만 호,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은희 후보의 공약도 만나보겠습니다. 조 후보는 5년간 서울에 주택 6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100만 원을 지원하는 공약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가 1년에 13만 호씩 5년간 총 6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평균 주택 공급량이 7만 7천 호였는데 그때보다 1년에 5만 호 정도를 더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미활용 도시계획 시설 등을 활용하고 규제 해소로 민간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20만 평이라는 미활용 도시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호를 이것은 공공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은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서 규제를 해소하고 스피드 재건축을 하고 구로와 금천의 주거지역을 디지털 인재들의 삼각꿈터인 G주거밸리로 바꾸는 공약도 있습니다. 구로 금천의 노후주택지를 용도 복합을 통한 도심 주거지로 재편하면서 미니 뉴타운 방식으로 착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조 후보는 1년에 2조 원씩
총 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 특수고용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채권 발행하겠다는 거의 핵심은요. 구제하듯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서울시는 4조의 예산을 들여서 마중물로 더 하겠다. 이 밖에도 조 후보는 3도심 7광역 중심으로 10개의 핵에 각 권역별로 일자리와 교육 문화, 환경과 도시 기반을 갖춘 거점을 형성하고 이 거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10권역 다핵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확장한 30분 남북 지하고속도로 사업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반면 기후위기나 환경에 관한 정책들은 미미한데요. 이에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5가지 환경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5명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주택 공급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공급 확대와 개발 위주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부동산 개발 공약을 주렁주렁 내걸었다.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걷어내고 신도시를 건설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더니 이제 구도심마저도 재개발해야 한다며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 공약을 비교해 차이를 찾아보려 해도 어처구니 없는 건 마찬가지다.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유력 후보들이 하나같이 부동산 공약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 반면 기후위기와 쓰레기 대란 등 코앞에 닥친 환경 문제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 생태교통 도시 등 5가지 환경 정책을 만들었고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품격 있는 생태도시 서울의 꿈을 제안한다. 우리는 서울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 중립 도시, 쓰레기를 줄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원순환 도시, 생활권 이동은 자전거가 담당하는 생태교통 도시, 다양한 생명을 품는 생물 다양성 도시, 생명이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 도시가 되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전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환경단체는 5대 핵심 정책을 담은 제안서와 질의서를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바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 3월 5일까지 영상으로 답변서를 받는다는 계획. 취합이 되면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다음 달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기준 미달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성북 5구역인데요.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 5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주민대표와 인터뷰를 나누던 중 오열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행위, 여기 노인분들의 그 진짜 맨날 붙들고 언제 우리 새집 짓느냐고 붙들고 물어보시는 그 생각이 나서 거기서 제가 20분 동안 정말 통곡을 하다가 지난 14일 서울시로부터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지 추천, 재검토 요청을 받은 성북 5구역. 다음 달 발표될 공공재개발 신규 대상지에서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물 노후도가 84%에 달해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낙관했기 때문입니다. 좋지 좀 했으면 좋겠어. 재개발해야 되는 여가 안 된대요. 비탈길이 많아 고령층은 이동조차 하기 힘든 상황. 10수년째 재개발이 추진됐다 멈춰섰다 하는 사이 마을 슬럼화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빈집 또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리도 아프고 한데 있잖아 이리 오릴내릴 하니까는 영주주 앉고 싶어요. 서울에서 이는 성북동이 어디 있어요. 서울시는 성북 5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부적합한 이유를 노후도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재개발 직권 해제된 성북 5구역. 신규 사업지가 돼 2015년 마련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겁니다. 강화된 2025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지 선정 기준으로 주민 동의와 건물 노후도, 여기에 연면적 노후도까지 포함됐습니다.
연면적 노후도가 60%를 넘어야 하는데 성북 5구역은 44%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지방에 2025년에 지방제로 자르게 돼 있죠. 첫째는 일상계 기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들어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기준도 안 되는 그. 지역 내 다른 재개발 예정지의 경우 2015년 이전 기준을 적용받아 공공재개발 후보지 통과가 가능한 상황. 전문가는 직권 해제된 곳과 재개발 예정지의 평가 기준이 달라 탈락한 사업지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면적 대비 용적률로도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그 기준이 2015년도 이후에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탈락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2010년 거를 적용하고 어디는 그걸 또 빼는 경우가 있는데 긴 시간 재개발이 추진됐다 중단됐다를 반복하고 있는 성북 5구역. 주민들은 더 이상의 재개발 희망 고문을 멈춰달라고 입을 모읍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작년 초부터 진행됐던 지하철 4호선 창동 당고개역 지하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당초 예정보다 2달 더 연장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용역은 과업 시간 부족으로 오는 4월 중순까지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의 계획적인 토지 이용과 교통체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 용역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며칠 전 한 대중가수가 이 노래는 온전히 듣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더군요. 이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방송 역시 온전히 시청자의 것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생각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는데요. 정치 역시 마찬가지죠. 이 정치의 주인은 다름 아닌 시민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누구는 모르는 이 당연한 이치를 누군가는 꼭 알기를 바랍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